지식은 하나님이 대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보가 들어오면 교만해지거든요. 어쩔 수 없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많이 봐야 되지만, 왜냐하면 시시비비를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지식과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지 않으면 그 지식과 정보는 하나님의 대적해버립니다. 책을 한 권 읽을 때 성경은 훨씬 더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중얼중얼 거려야죠. 이게 하가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민족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 가운데 겁, 두려움, 공포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계속 그렇게 부르짖고 있죠. 지식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분들이 꽤 많아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대부분 따라가 보면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얼마 전에 아주 귀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자, 이분들 논리, 이게 우리가 법리를 들으면은 어차피 체제전쟁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거짓과 선동을 분간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김학성 전 헌법학회장이 좌장을 맡으신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이 있는데, 여기 세미나 내용이에요. 이 김학성 헌법은 저 대학교 때 아주 열심히 봤던 책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수님이 허영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허영 교수님은 연대 교수셨죠. 허영 교수님 책과 문제집 같은 거는 김학성 교수님 책을 많이 봤어요. 자, 이날 발제된 내용들, 먼저 김상겸 동국대 명예교수 말씀 한번 들어보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예를 들면서, 그 당시 헌재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그것이 정당화될 만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이게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냥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해서 탄핵되는 게 아니에요.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헌법재판소에서 세운 원칙이란 말이죠. 이게 판례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법적인 요건이 미비됐다 하더라도, 구성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게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법 위반이냐, 이걸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이번 탄핵 심판은 국회가 탄핵 소추 과정에서 투표 불성립이라는 새로운 의결 방식을 보이면서 문제를 표출했고, 탄핵 심판 과정 자체가 문제였고, 국회 탄핵 소추단에 의해서 탄핵 심판 청구서에서 내란죄가 삭제되고 중대한 소추 사유의 변경이 발생했다. 잘 아는 내용이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동일성 요건에 불충족으로 각하돼야 한다. 법적으로 각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이 좋은 자연을 배경으로, 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제가 연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현미 이화여대 교수, 이분은 형사법 교수인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죠. 우리나라는 과거 6.25 전쟁, 반란 사건 등 국가적 비상사태 직면에서 국가 긴급권의 하나인 계엄을 선포해서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서 헌법상 대통령 통치 권한으로 계엄 발동권의 헌법적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수만 명의 병력을 투입했던 과거 군사정권의 계엄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은 280명의 비무장 군대가 국회 진입질서 유지를 위해 투입된 것으로, 국회 진입질서 유지를 위해 투입된 것으로, 이 표현 좋네요. 흰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지닌 폭행이나 협박을 요하고 있는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최근 내란 사건 재판이 병합돼서 한 번에 진행되는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공범들과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방송에서 전해지고 있는데, 이건 다른 공범들이라는 용어를 구사하면서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프레임을 씌워 여론으로 각인하는 듯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방송에서 그렇고 있군요. 이거 완전 선동인데, 이건 거짓말이죠. 자, 최희수 강원대 교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국회가 탄핵 심판을 청구한 뒤에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 사유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한 판결을 내렸다. 아, 그랬군요. 이거 모르고 있었네요. 헌재 판결이 노무현 때도 나왔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나왔기 때문에 노무현 때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어야 탄핵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소추 사유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건 안 돼.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 내란죄가 배제된 탄핵 소추안이 국회 표결에 붙여졌다면 부결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내란죄를 배제하는 사기 탄핵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아니 그렇죠. 내란죄로 헌법재판소에 던져놓고 내란죄를 빼버린 거 아니에요. 이런 소추 사유의 변경이나 삭제, 이건 안 된다고 이미 박근혜 대통령 때 헌재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 이분은 학장님이시네요. 국회 해산권이 없는 비대칭 상황을 고려할 때 대통령 탄핵 심사는 단순한 헌법 위반이 아니라 중대한 헌법 위반과 헌법 수호 의시의 결여가 인정돼야 한다. 아,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중대한 헌법 위반 그리고 헌법 수호 의시가 결여돼야 된다. 이게 확인돼야 된다는 거예요. 2024년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사건에서 대통령의 동기에 관해 조사할 수 없고 대통령의 재임 중 공식 권한은 면책이 추정되지만 그 중에서도 헌법상 부여된 권한은 핵심적인 공식 권한으로서 절대적인 면책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했다면서 단편적 법률 위반이 있다 해도 바로 대통령의 행위가 위법하거나 범죄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랬다는 겁니다. 비상계엄이 요건이 미비되어 있는데 아니 무슨 내전이나 비상 상황이 아닌데 비상계엄 했느냐 이러잖아요. 그런데 설령 그런 요건이 미비되어 있다라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이게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 사건 때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 사건 때도 다 확인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헌법 수호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는 게 확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탄핵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을 미국식 대통령제를 모델로 삼은 우리 상황에 적용하면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배타적으로 부여한 핵심적 공식 권한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죠. 양쪽이 균형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만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또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비상계엄은 약간의 요건이 미비돼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회 해산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 자체를 이런 식으로 절름발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비선 헌법재판관과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에서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가족관계를 가졌음에도 헌재가 별다른 설명 없이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은 객관적 공정성 기준에 위배된다면서 두 재판관은 최종 판결에서 스스로 회피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헌재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고 국민적 승복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일 가정법입니다만은 탄핵 인용을 해버리고 윤석열 파면이라는 결정을 해버리면 이건 내전 상황으로 가는 거죠. 이건 묵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탄핵 소추서가 헌법재판소에서는 공소장 같은 역할을 하지만 국회 차원에서는 300명의 정치 판관들에 의한 정치 판결서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따라서 내란죄가 철회된 이상 이 탄핵 소추서에서 민주당이 내란죄를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뺐잖아요. 내란죄가 철회된 이상 새로운 탄핵 소추안에 기반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데도 헌재가 재의결이 불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권한남용 및 불법 행위에 해당돼 이 사유만으로 이 사건 탄핵 심판은 각하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권한남용, 불법행위. 헌재가 오히려 권한남용이나 불법행위를 했다. 허영 교수님도 그 얘기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탄핵해야 된다는 주장, 논리, 궤변들이 워낙 많지만 이게 다 정치적으로 주장되는 내용들이고요.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이승만이 만든 대한민국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김일성이 만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합작할 것이냐, 예전 남노당 같은 방향으로 한국의 체제를 변혁하거나 혹은 어느 정도로 변개할 것이냐, 이 체제 선택 문제를 다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운동권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자들,
유불로적 사고구조를 가진 자들은 계속 탄핵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어쩌고 저쩌고 트집을 잡으면서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체제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법리, 온전한 논리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편 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에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십니다. 만물의 여호와세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만물의 여호와 승리 하나님께서 한반도 위에 전쟁에 능한 주님께서 불말 불변거를 탄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오. 하나님께서 화염검으로 심판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기에 정의와 공의로 판단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에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의와 성실함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오. 깨끗하고 성결하고 성결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거룩한 자들이 일어나기 바라고 계시죠. 그래야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경과 위난을 통해 한반도에 있는 이들은 물론 전 세계 디아스포라들 흩어진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말씀만을 믿는 자들이 일어나기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주님의 말씀만 믿는 자들 되게 하시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예수의 피에 적시게 하시며 잠기게 하시며 그 피를 마시는 자들 되게 하시어 하나님 잠재의식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며 저희로 성실한 자들, 의로운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악인의 악을 끊어주옵소서. 의인을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악인의 악을 끊어주옵소서. 의인을 세워주옵소서. 이 말씀이 헌법재판소에 임하게 하시며 대한민국 사법부 카르텔에 임하게 하시며 그 악인의 악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로다. 악인이 죄악을 예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유를 낳았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하나님이 말씀이 악인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해치하며 국가를 소멸시키려는 자들, 대한민국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자들, 이슬람 여론이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져 멀어지시거라. 이슬람 여론이 스스로 망할시거라. 동무들끼리 치고받고 싸가며 무너지시거라. 하나님 저희의 성실과 의로움을 따라 말씀으로 민족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